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듣고 싶은 에듀윌 사진만국사 최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7단원 일제강점기 민족의 독립운동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1910년대 민족운동입니다. 독립투쟁, 무장독립투쟁사를 가장 어려워하시는데 19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참 설명하기가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좀 공부하기 전에 막 짜증난다. 단체가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단체가 이름이 비슷하지? 막 이렇게 화를 내지 마시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자유를 누리고 독립된 조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고마운 마음을 좀 가지고 우리 민족이 1910년대 그렇게 강압적인 일제의 그런 억압 속에서도 이렇게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구나. 고맙다라는 마음으로 좀 즐겁게 최대한 즐기면서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최대한 좀 재미있게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이 부분은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지도와 함께 위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그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지도 그리기 힘들더라도 좀 비슷하게나마 좀 한 번씩 그려보는 게 어떨까. 자, 우리나라가 워낙 또 예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S라인으로 호랑이 이렇게 등짝 쫙 그려주시고 이렇게 허리 라인 싹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 그려주세요. 대략 여러분들이 알아볼 정도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그리시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만주긴 만주인데 서간도가 있고 북간도가 있고 북만주가 있고 연해주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도에서 표시하지 않으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연해주는 어디지? 북한도는 대체 뭐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위치를 일단 잡아 드릴 건데 여기가 전반적으로 만주예요. 전반적으로 만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만주 안에서도 우리가 압록강만 슉 지나면 갈 수 있는 여기에 서간도가 있습니다. 서간도. 자, 그리고 이쪽에 또 북간도가 있어요. 북간도는 제가 한번 좀 색깔을 다 다르게 북간도는 핑크로 여기 북간도가 이쪽입니다. 저는 북간도에서 태어난 아주 좋아하는 시인이 있어요. 바로 우리 그런 참회의 시인을 했던 우리 윤동주 시인이 북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북간도의 명동학교를 다녔었죠. 그리고 저기 위에 더 위쪽에 밀산부라는 곳이 있어요. 이 밀산부 이쪽 지역을 우리가 북만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주의 북쪽이다. 이쪽으로 더 넘어가면 러시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만주인데 이 만주는 결국 세 개로 나눈다. 위에 있는 북만주, 그리고 서간도, 북간도. 그래서 우리가 서간도를 좀 아래쪽에 있는 만주다 다른 말로 남만주라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일단 서간도, 북간도, 북만주만 쓰시고 그리고 또 요쪽에 요쪽에는 한번 연두색으로 요쪽에는 연해주가 있죠. 연해주. 바로 러시아 쪽, 우리가 흔히 블라디보스토크, 뭐 이르쿠츠크 그쪽 연해주가 이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시냐면요. 이쪽으로 가서 여기 아래로 내려오면 바로 상하이가 있죠. 우리 임시정부가 세워졌던 상하이. 이쪽에서도 독립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제일 처음에는 국내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국내에서는 우리가 이쪽에 평양에서 한 군데, 그리고 서울에서 한 군데. 그때 당시는 경성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쪽에 대구에서 한 군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평양부터 정리해보면 평양에는 송죽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요. 송죽회는 좀 여성들이 일으켰던 단체로 이쪽에 평양 숭의여학교가 있었어요. 평양 숭의여학교. 그럼 여학생들이겠죠.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들과 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운동 단체를 비밀결사로 만들었던 송죽회. 송죽회 나오면 평양 숭의여학교 평양만 기억하셔도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고종의 밀지를 받고 바로 독립의군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독립의군부를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임병찬인데요. 자, 임병찬은 고종이 밀지를 보냈어요. 임병찬한테 시킨 거죠. 그래서 고종의 밀지를 받았고 약간 좀 유생층이기 때문에 다시 고종이 지금 강제 퇴위된 상태잖아요. 고종을 다시 올리겠다라는 이런 복벽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다시 왕위로 올리겠다라는 복벽주의를 내걸면서 임병찬은 조선 총독부에 우리의 그런 국권 반환 요구서를 써서 이것을 이제 조선 총독부한테 제출하는 거를 계획을 해요.
하지만 미리 발각돼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반환 요구서를 읽어보면 아주 좋은 말로 이제 국권을 다시 돌려줘라. 그럼 다른 국가들도 모두 다 너를 인정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다고 일본이 주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조선 총독부에 제출하려고 했다. 자,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 좀 무력적으로 싸우는 대한광복회가 있었어요. 대한의 광복을 위해서 대한광복회. 이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유생층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김자진 장군도 여기에 사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광복회는 조금 이제 군자금을 전달을 하는 군자금을 모금해서 이것을 저 만주 지역 독립운동 기지로 전달을 하는 그러면서 친일 부호를 처단하는 그러한 활동을 했던 거 대구에서 그것이 바로 대한광복회다. 그래서 이 친일부를 처단하다가 박용화라는 친일부를 처단하다가 그때 잡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쨌든 만주의 독립운동을 좀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에서는 얼마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1910년대에선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탄압을 받을 시기였기 때문에 어쨌든 송죽회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갈게요. 그럼 서간도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간도는요, 이 서간도 지역에 신민회가 주도를 하게 돼요. 신민회는 신흥무관학교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신흥강습소. 이 신민회 멤버였던 가장 대표적으로 서간도에 돈을 많이 쓴 게 바로 이회영입니다. 이회영이 육형제가 자신의 그런 땅과 집을 모두 팔아가지고 요즘 시가로 거의 600억. 600억을 투자해서 서간도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정말 플렉스한 거죠. 요즘 말로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그래서 신민회가 주도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회영이다. 그래서 뭐 신민회 그런 멤버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서간도를 개척을 하는데 처음에는 경학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민단 한족회로 발전을 해요. 요거는 좀 외우기 어렵겠지만 경부한서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만든 군대가 서로군정서입니다. 1919년에 서로군정서로 뭉쳐지게 돼요. 서쪽에 있는 군대다. 서로군정서. 자, 그리고 이 경학사를 만들 때부터 신흥강습회를 만들게 되고 이 신흥강습회는 나중에 신흥강습소 이 강습소가 나중에는 신흥무관학교가 되는데 여기서 졸업한 사람들이 너무나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약간 백두산 서쪽에 백서농장이라고 농장처럼 했지만 군대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는 경부한서 기억을 해주시고 서간도에 이 지역 이름을 또 삼원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서간도의 시옷, 삼원보의 시옷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경부한서, 서쪽이니까 경부한서, 서로군정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북간도로 가겠습니다. 자, 북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서정주 시인이 여기 서정수란다. 윤동주 시인이 나왔다고 그랬죠? 북간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용전촌과 명동촌이라는 한인 마을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명동이란 말을 써서 명동학교를 만듭니다. 명동이 우리 서울에만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여기에도 명동학교가 있었고 이 명동학교를 세우신 분이 김야견이라고 아주 독립운동적인 것을 고취하고 많은 김야견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독립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북간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또 이쪽에 중광단을 만들게 되는데 이 중광단이라는 단체는 좀 대종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종교의 영향을 받아 서일이 중간단을 만들게 되고 이어서 이 여기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모아서 이번에 북쪽에 북로군정서를 이루게 됩니다. 이 북로군정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김자진 장군이 유명하죠. 자, 이런 식으로 용정촌, 명동촌, 중광단, 북로군정서, 북간도는 북로군정서, 서간도는 서로군정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해주는 그나마 러시아 쪽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간섭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뭔가 이런 신안촌을 만들어서 그런 한인들의 마을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안촌에서 사실 신안자치회 이렇게 자치란 말을 쓰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뭔가 이런 산업을 권한다. 좀 뭔가 독립운동과 관련 없는 그런 이름으로 건업회로 바꿔요. 그래서 건업회가 나오면 무조건 연해주예요. 건업회를 만들고 또 거기서 건업신문을 만듭니다. 건업신문. 이 건업신문의 주필을 맡은 게 또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건업신문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해조신문도 있었거든요.
해조신문, 연해주의 조선이란 소리예요. 해조신문. 이 해조신문에서 막 글도 쓰고 안중근 의사도 해조신문에다 글을 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연해주 쪽으로 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거죠. 하얼빈에서 이제 의거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건업회 건업신문 나오면 연해주입니다. 그 연해주는 그나마 우리가 이제 일본의 간섭을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정부 같은 그런 정부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 광복군 정부. 그래서 이때 대한광복군 정부를 이제 이상설 선생과 이상설 선생님하고 이동희가 만들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좀 해체가 되고 나서는 또 이어서 대한국민의회, 뭐 천도교를 이끌었던 손병희, 박영효, 이승만 이런 식으로 막 대한국민의회를 임시정부처럼, 연해주에도 대한국민의회가 있었어요. 상하이에도 임시정부 있었고, 그리고 서울에는 한성정부가 있었고, 곳곳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통합한 게 상하이 임시정부가 됩니다. 연해주는 여러분 건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 정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북만주로 갈게요. 북만주는 정말 위쪽이잖아요. 이상설 선생님이 오게 됩니다. 바로 헬그 특사의 이상설, 이위중, 이준, 그 이상설 선생이에요. 이상설 선생님이 이 북만주로 가서 밀상부에 한흥동이라는 독립군 기지를 마련해요. 여기가 워낙 멀다 보니까 일본에 이제 간섭을 안 받으니까 또 여기다가 독립군 기지, 거의 최초의 독립군 기지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한흥동을 이제 기지를 마련한 건 이상설 선생님입니다. 밀산부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유시 참변하기 전에 서일이 이 밀산부에서 집결한 다음에 자유시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또 나오는데 밀산부, 한흥동, 이상설 선생,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거의 다 있어요. 자, 이제 상하이로 갈게요. 자, 상하이 중국에서는 사실 베이징에 본부를 뒀던 신한혁명당이 있습니다. 이 신한혁명당은 이들은 사실은 신한혁명단, 뭐 신한혁명당이라고 해요, 당이라고. 자, 이 신한혁명당은 사실 처음에는 고종을 데려와서 여기서 이제 뭔가 정부를 수립하려고, 사실은 처음에는 복벽주의였어요. 근데 이제 고종을 데려오는 게 쉽지가 않고, 순종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순종은 우리를 버렸다. 이제 결국 우리는 왕정을 원하지 않는다. 이때 이런 사료가 있거든요. 융희 황제는 삼보를 버렸다. 영토를 버리고 주권을 버렸다. 뭐 국민들을 버렸다. 우리가 그냥 그 삼보를 이어가겠다. 민주공화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내용,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이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대동단결 선언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제 공화제, 민주공화제 선택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공화제와 관련된 내용. 그렇기 때문에 이 대동단결 선언을 1917년에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임시정부, 상하이에 세운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제국에서 이제 황제의 국가에서 이제 민국으로, 대한민국이 된 게 다 이러한 선언 때문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한혁명당 이어서 이번에 신한청년당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혁명이라는 거, 뭔가 이제 공화제로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신한혁명단이고, 신한청년단은 진짜 청년이에요. 이때 김규식이 청년이었거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여운형도 청년이었고, 상하이. 그래서 신한혁명당 같은 경우에는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을 합니다. 김규식이 이때 언어를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어부터 뭐 영어, 뭐 웬만한 5개 국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한 거 청년. 김규식은 청년이었다, 당시에. 진짜 사진 보면 더 젊어요. 신한혁명단은 대동단결 선언, 신한청년단 파리 강화회의 김규식 파견. 너무 중요합니다. 상하이 2개밖에 없어요. 이거 2개가 제일 잘 많이 나오고, 그 전에 뭐 동제사도 있고 그런 단체도 있지만 요 2개 신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거 말고 이제 나머지는 또 무엇이 중요하냐, 이번 또 핑크색으로 적어 보도록 할게요. 요 옆에다가
미주 지역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미주 지역은 사실 1902년부터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노예처럼 가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한인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외롭고 일만 힘들고 그러니까 그들이 막 아편에 중독이 되고 도박만 하고 이러니까 결혼을 해야겠다. 여기서 가정을 일구고 살아야겠다. 사진 결혼도 막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미주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장인한 정명훈이 미국에서 스티븐스를 사살하는 일이 벌어져요. 스티븐스는 외교 고문으로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받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망언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스티븐스를 권총을 장전해서 장인한 정명훈이 죽였다고 그랬죠. 자, 스티븐스를 처단하는 것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들도 모이자. 미주 지역 사람들도 모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대한인들아 모여라. 해서 대한인 국민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에서 모여요. 근데 이게 이제 모인 사람이 이제 안창호 선생님, 이승만, 또 하와이의 박용만이 되는데 약간 독립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특히 박용만하고 이승만 만나면 맨날 싸워. 이승만은 외교 쪽이고 박용만은 군사 쪽이야. 그래서 결국 이것이 분열돼서 박용만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에 군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말 그대로 대조선 국민군단이에요. 국민으로 구성된 군단이다. 군대요, 군대. 그래서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에서 박용만이, 그리고 이제 이승만도 나름 외교로 준비했고 나중에 임시정부에서는 구미위원부를 이끌게 되고요.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 미주 지역은 요 정도만 대한인 국민회였다가 이게 다시 분열돼서 이쪽은 군사, 무력, 투쟁, 그리고 이제 안창호 선생님은 약간 실력 양성 이런 식으로 좀 독립의 라인이 달라져서 이렇게 두 개로 분열이 되는 거고, 미주 지역에서 사실 미주 지역 근처에 또 멕시코도 있어요. 멕시코는 미국은 아니지만 멕시코에도 우리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러 가거든요. 그들을 약간 애니갱 이라고 하기도 해요. 애니갱, 뭐 애니갱 농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멕시코 농장에서도 하나 있습니다. 숙무학교. 요거 기출된 적이 있거든요. 숙무학교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숙무학교는 이근영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멕시코에서도 독립운동을 했다.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운동이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만주 지역, 연해주 지역, 상하이, 미주 지역까지 1910년대에 이렇게 막 뭐랄까 그런 독립운동에 싹 트고 있는 맹화 단계가 있었고 정말 여기저기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 멕시코 숙무학교나 이런 뭐 하와이 농장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그 돈을 상하이 임시정부에 보내가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힘들게 활동을 했던 단체니까요. 일단은 국내 3개 정리해서 외워주시고요. 서간도, 북만주, 북간도, 연해주, 그런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 번 자꾸 반복하면 여러분 눈에다가 계속 바른다는 느낌으로 계속 발라주세요. 미주 지역은 아무래도 우리가 외국 나가면 한인타운이라고 하잖아요. 한인들 모임, 대한인, 대조선 국민 군단 막 이러고 흥사단. 안창호는 여러 가지 산업을 흥하게, 문화를 흥하게 해서 흥사단. 멕시코에는 숙무학교 이런 식으로 약간 무관학교식으로 독립운동 그런 하는 거를 양성을 하는 숙무학교 이근영. 요렇게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 쫙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 내용을 쫙 한번 교재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빡세죠, 여러분? 외울 수 있어요. 자, 보시면 국내의 비밀결사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1910년대는 탄압이 너무 심했다. 우리가 사실 백오인 사건이 1911년에 일어나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대놓고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이제 비밀결사 되는 거죠. 자, 보시면 국내의 비밀결사 상황, 무단 통치에서는 너무나 강압적이었다. 안학사건 같은 경우에는 안중근의 사촌동생 안명근이 그냥 군자금을 마련하다가 잡히는 사건. 그래서 이 안학사건 때문에 배후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비밀결사 단체가 있는 것 같아. 캐고 캐다가 신민회가 걸린 거죠. 그래서 의병을 막 색출하고, 그리고 애국 인사들 결국에는 해외로 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10년대 이제 암울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독립운동을 했던, 국내에서 했던 아주 중요한 비밀결사 조직 독립의군부, 대한
광복회, 송죽회. 자,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이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복벽주의, 고종을 다시 재위시키려고 하는, 다시 올리려고 하는 복벽주의,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고 했고, 대한광복회는 박상진, 김좌진, 진진. 제가 아까 박상진이 안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다 대한광복회에 박상진 써주시고요. 공화정을 또 추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친일 부호들을 처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임병찬의 복벽주의랑은 반대죠. 공화정, 국민들의 국가를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금을 모금을 했고, 자, 그리고 송죽회는 평양 숭의여학교, 평양 지역이다라는 거.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 중심으로 평양에 송죽회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송죽회 세 군데가 있고요. 자, 이제 만주 지역과 연해주, 미주, 중국으로 갑시다. 만주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 서간도가 있어요. 서간도 삼원보 쪽. 신민회가 주도했다. 보세요, 여러분. 다 시옷이에요. 외울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서간도 시옷, 신민회 시옷, 삼원보 시옷. 저는 이렇게 주로 이런 걸 나름의 이 모음 자음, 자음 공부법, 시옷 연결되잖아요. 서간도 신민회 삼원보, 그러면서 이제 경부한서 한쪽 회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경부,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이들이 나중에 서로군정서로 갑니다. 자, 그리고 신민회니까 또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신민회가 만든 거 신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북간도로 넘어가면은요, 북간도는 용정촌, 명동촌이 있었는데 서전서숙 명동학교 설립합니다. 이 서전서숙 같은 경우에도 이상설 선생님이 만들게 돼요. 제가 서전서숙 아까 안 적었네요. 상설 시옷, 서전서숙 서서, 시옷. 자, 그 다음에 중강단 같은 경우에는 서일이 중강단을 주도로 했고, 이 중강단은 대종교 중심이다. 그래서 이것이 북로군정서. 북간도는 북로군정서, 서간도는 서로군정서. 자, 그리고 북만주 위쪽에 있는 밀산부의 이상설이 이제 한흥동을 건설하면서 최초로 독립운동 기지를 마련했고요. 연해주는 이 신안촌 다음으로 이제 권업회를 만들고 권업신문, 해조신문도 있었다. 연해주의 조선인의 신문, 해조신문. 대한광복군 정부를 1915년에 만들었다가 이어서 대한국민의회 1919년에 만들게 되고요. 중국 본토에서는 신안청령단, 김교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했다. 신안혁명단은 대동단결 선언, 아주 중요해요. 미주 지역은 대한인 국민회로 모였다가 한인 국민회로 모였다가 안창호는 흥사단, 샌프란시스코. 자, 그리고 박용만 같은 경우에는 대조선 국민군단, 말 그대로 군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멕시코는 숭무학교, 이근영 숭무학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정말 안 외워지는 거는 제가 어떻게든지 좀 짝지어서 최대한 좀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필기하는 게 좀 어려웠죠. 문제는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뭔가 좀 결판을 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워낙 많으니까. 암기 어려운 거 이해하는데 스스로 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 키워드가 나오면 이건 서간도, 이건 연해주, 이건 북만주구나, 요거는 상하이에 있는 거, 요건 미주에 있는 것만 구분만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좀 비교적 쉬운 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제54회 기출문제, 이전 문제, 그리고 요거 이런 독립운동과 관련된 이런 항일 무장투쟁 1910년대 나오면 보통 3점이에요. 보통 2점 이상. 자, 35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신흥무관학교가 나왔습니다.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이것은 신민회가 주도한 것이며, 그리고 당연히 어디예요? 서간도, 시옷, 서간도겠죠. 서간도에서 이회영 선생님이 열심히 돈을 들여서, 이회영 선생님의 부인이 쓴 서간도 시종기라는 이윤숙 여사가 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서간도에 개척을 한 정말 황무지를 논으로 만들었어요. 자, 잠시 후 신흥무관학교 설립 110주년 기념식이 온라인으로 거행됩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안창호 등이 1907년 조직한 비밀결사 뭐예요? 1907년에 만든 거 안창호 선생, 바로 신민회죠. 신민회 주도로 썼죠. 그래서 신민회가 독립군 양성기관으로 무장투쟁 지도자를 다수 배출한 신흥무관학교. 그럼 가는 신민회일 거예요. 신민회로 문제 보시면 돼요.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연구회에서 만들게 되는데요. 요거는 연도 외우기도 되게 쉬워요. 1933 뽀뽀 이렇게 33으로 외워주시면 되고 한능검에서 연도 안 나와요. 조선어 연구회만 아시면 됩니다. 조선혁명선언은 이거는 의열단의 활동 지침인데요. 멋있는 선언을 누가 써줬느냐?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 써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열단은 사실 폭탄을 던지고 약간 좀 피를 보는 그런 단체잖아요. 근데 남들이 이러한 의열단의 행동을 테러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의열단은 테러가 아니다. 그 이유를 말해줄게. 신채호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조선혁명선언이 뭐냐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허락 없이 들어온 강도와 같다. 맞잖아요? 국권을 강탈하고 영토를 뺏고 강도가 들어왔다. 너희들 집안에 강도가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두드러 잡아야지. 우리는 폭력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말로 지금 잘 얘기해도 얘네들이 결국 들어주지 않으니 우리는 결국 무장 독립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조선혁명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열단이고요. 농촌 계몽을 위한 분하로도 운동 요거 동아일보에서 추진하게 되죠. 동아일보. 자,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공채, 애국공채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임시정부에서, 임정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신민회에서 만들었던 학교 2개, 대성학교, 오산학교 있었죠. 자, 대성학교와 안창호와 이승훈의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설립해서 민족교육, 신민회는 민족교육, 민족산업, 막 이런 식으로 민족독립 이런 걸 추진하잖아요.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신민회가 했던 활동으로 5번이 옳은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다시 한번 시기별로, 시기는,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위치별로 좀 독립운동 1910년대 많은 단체가 있다라는 거 교재 보시고 아까 필기했던 지도와 함께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아마 오늘 서간도와 북간도 위치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서쪽이니까 서간도, 북쪽이니까 북간도, 그리고 연해주, 그리고 위에 있는 북만주, 그리고 국내에서의 활동, 상하이에서 활동, 미주 지역에서의 활동 이런 식으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나와요. 이 부분이 나오면 보통 다 포기하고 가거든요. 남들이 포기하는 3점짜리 문제를 내가 푼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집중해서 여러분 집중하면 1시간 안에도 외울 수 있어요. 이건 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좀 고마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한번 꼭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